안녕하십니까, 황야실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공천거래 의혹에 무죄 판결을 내린 김인택 부장판사. 선고 하루 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면세점 직원과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경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 대리 구매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판사가 공천 대가 수수 혐의 피의자에게 내린 판결, 그 판단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법 상식을 역행하는 이 수많은 판결에 털끝만큼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걸까요?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2월 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네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됐으면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그리고 이 두 분 만나서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정치 자금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돈을 정치 자금으로 준 것도 없고 정치 자금으로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공천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주는 대가예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네, 지난 5일이었죠. 창원지법 형사 4부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과 김영선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그 판결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예. 어떻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이나 이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을까? 과연 그 여태까지 다른 사건에는 없었던 것이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이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국민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사건들에서는 더 많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저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김인택 부장판사 지금 혐의를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네. 해외 여행을 이제 면세점 직원과 같이 갔는데 여행 경비를 댔다. 네네. 수백만 원대 명품 코트를 대신 사게 했다. 네네. 이제 나중에 돈을 줬을지언정. 요거는 이렇게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실이라면. 그리고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재판장으로서 그런 도덕적인 그 의문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관세청에서 이 사건 단서를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세점 간부라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그 여권 사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구매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수사에 착수해서 그것도 일종의 밀수거든요. 예. 그런 그 의혹을 가지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결국 그 명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현직 법관에게 흘러갔다 이래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예.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이제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국제범죄수사부에서 그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아서 일단 약식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아하, 예. 정식 기소는 아니고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기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 예, 그러니까 재판이. 증거 인정이라던가 사실 인정을 거쳐서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고 약식 기소는 일단 약식 명령 청구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주로가 아니라 이제 벌금형을 벌금형을 처하게 될 사안의 경우에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구형량을 정해가지고 법원에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간단하게 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서면으로 약식 명령이라는 걸 발령하고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금형의 경우에만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고요.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는 혹은 본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판사가 파면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뭐 벌금형 나올 게 자명하니까 만약에 유죄라도 네네. 예, 판사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으로 기소를 했고 판사가 약식 기소를 했더라도 이게 너무 사안이 중해서 약식 기소에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 이거는 너무 중해서 약식 절차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부족하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하는 예. 통상 회부라는 절차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판사끼리 통상 회부로 다시 올려 갈 예, 가능성은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그 판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나서 이 사안이 절대로 약식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부할 수 있는데 한번 뭐 통상 회부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청탁금지법 기준이 얼마로 되나요?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직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골프 여행 경비를 비롯해 가지고 뭐 명품 옷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보아서 서울중앙지검 그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아니면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최소 수백만 원인데 네, 1000만 원 가까울 텐데요.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네, 네. 이렇게 그냥 파면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이제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뭐 그 사안을 일일이 봐야겠지만 예. 이제 징계 사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근데 판사 징계 절차를 이제 밟겠다고 법원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는 과거에도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금품 수수권도 있었거든요. 예. 뭐 해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그 벌금형 사안의 경우에 아마 그 판사의직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온 국민들이 지난 5일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무죄 판결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이런 어떻게 판결이 내릴 수 있는가.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 약식 기소받은 피의자 신분의 예, 판사였다. 피고인 신분이었죠. 피고인 신분. 예. 그게 요즘은 킥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사사법 정보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기소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본인한테 공소제기 구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이런 식의 그 통지가 오거든요.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그 김인택 부장도 역시 본인이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알고 텐데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저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던가 뭐 이런 그 수용 가능성 이런 걸 예.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사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이 사법부 자체 재판을 네.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재판을. 이 김인택 부장판사가 보니까 전보가 됐는데 수원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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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약식 기소라 하더라도 아무튼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인데 전보되면 그대로
본인이 맡은 재판을 진행하겠네요.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 신분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법원 내 아마 사무 분담에서는 아마 형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좀 배제될 그렇게 해야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본인이 기소돼 가지고 형사 피고인의 입장이면서 이게 이런 형사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통상적인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당연히 배제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예. 배제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김인택 부장판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규현 부장판사도 사실 네네.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인데 네네. 내란 재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관 정기 인사로 23일에 서울 고법으로 북부지법으로 간다고 네네네.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판사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지규현 부장판사만 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기현 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이번 인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예.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고 법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런 인사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의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에선 뜬다고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사 이동을 바로 앞두고 선고일자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예. 좀 조마조마하고요.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가? 지연되면은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보기에도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구속 취소 이상의 사실 그렇게 되면은 판결 선고를 안 하고 뜨게 되면 다음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갱신 절차를 간이 갱신 절차를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거의. 시작해야 되는군요. 다시 시작하듯 예. 뭐 거의 다시 시작하듯이 아주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기현 부장이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모로 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그런 것을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선고하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걸석으로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예. 뭐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인장 발부해 주세요. 특검에서 얘기하면 구인장 집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구인장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구인장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무죄, 명태균, 김영선 무죄. 뭐 지금 이제 관련 판결들이 굉장히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네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김영선이 직접 명태균이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거 도와줬다라는 녹취도 나왔었고요.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도와줘라, 상현이한테 얘기해볼게, 뭐 이런 녹취가 나오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본인이 일종의 중간 고리가 되었던 것인데 예. 그런 청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수수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명태균 아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커녕 앞으로는 명태균 비슷한 이 정치 브로커들이 판을 칠 수 있는 판을 세상이 칠수 있어요. 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비 수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공천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고 생색을 내 가지고 아하.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 비슷하게 돈을 나눠 갖다시피 한 거죠. 10원까지 반으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런 정치자금법에서 위반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아주 많이 좀 이 잘못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 뭐 판결문을 보셨을 때 네. 특검이 아무튼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항소심에서 뭔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세요? 지금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당연히 유죄가 났으니까 예. 그 부분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세비수수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게 정치 이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리고 또 현실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유죄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증거가 부족하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약간 좀 허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판사의 그 사실 인정 뭐 제가 판결문을 뭐 다시 한번 정식 판결문 한번 입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사의 사실 인정이나 이런 그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현실 감각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이게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무죄 판결 내려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과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궤를 같이 하죠.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특검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걸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무죄. 네, 네. 명태균, 김영선은 서로 채무 변제를 해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무죄. 그게 채무 변제라는 변명도 그게 사실 채무 변제의 형식이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이지 이게 예. 실질적인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 공생관계 비슷한 건데 예.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그걸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의 모습인데 예. 그걸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구조 만약의 경우에 이 1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예. 김인택 부장의 논리대로라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말할 것 수 같습니다. 없죠. 예, 예. 예. 그리고 우인성 부장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명태균 씨가 순전히 뭐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다시피 했다는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이라면 오세훈 시장 사건이라던가 추가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심에서 만약에 이들도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을 일단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 항소심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던가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부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나누어졌는데 네네. 어떤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고 어떤 그러면 안 재판부에서는 유죄 되죠. 판단이 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걸 그래서 나중에 항소심으로 다 모아가지고 병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다 항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특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곽상도 관련한 재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